예,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와 그 유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유의도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연가설과 그 대안가설, 채택과 기각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가 있고요. 이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값을 그러면 연가설과 대안가설이 설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연가설을 채택을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연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대안가설을 채택을 할 것인가 기준 설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기준 설정은 뭐 신의 섭리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준 어떤 수준이냐? 보통 5%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5%. 그 5%가 대부분 그 SPSS라든지 R, 세스, 스테이타 여러 통계 프로그램에서 기본 디폴트로 깔려 있는 게 보통 5%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5%가 뭐냐? 즉 연가설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 적게 나타난다 이 기준을 5%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보다 작게 나타나면 연가설은 작게 나타나는 거고 5%보다 많이 나타나면 연가설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암묵적으로 5%라는 기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5%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5%를 가운데로 나누면 여기가 2.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2.5%와 이쪽 2.5%를 합치면 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준 연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기각 기준인 5%가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는 양측 검증이 되겠죠. 그리고 요 신뢰도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냐면 즉 연가설이 채택될 영역이에요. 저거는 나중에 뭐랑 연동이 되냐? 신뢰 구간하고 연동이 됩니다. 통계에서 배우게 되는 신뢰 구간. 뭐냐면 이 양쪽 기능을 다 합쳤더니 5%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영역 몇 %겠죠? 95%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아니다. 왜 사회 통념상 연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걸 5%로 하느냐? 난 1%로 하고 싶다. 또는 10%로 하고 싶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1%라고 한번 해봅시다. 1%인데 나는 이쪽도 볼 수도 있고 이쪽도 볼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합쳐서 1%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구간은 99%가 되겠죠. 면적이. 그러면 요 구간은 신뢰 구간은 99로 늘어나요. 9로 9. 그리고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은 1%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통계를 가리킬 때 여러분들이 연가설이 나타날 확률이 5% 미만이면 무조건 기각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가설을 기각시킨다는 얘기는 연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기각시키는 게 아니고요. 연가설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가설을 기각을 시키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서 연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지 연가설이 100% 틀렸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연가설을 기각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가설이 기각되면 그 반대는 뭐죠? 대안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이 영역으로 온다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연가설을 기각하고 채택하고 막 이러겠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사회 통념상 5%라고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기준입니다. 기준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다 4%다 뭔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치는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또는 손으로 계산하는지 하면은 확률이 나와요. 그때 그 확률이 뭐냐? 연가설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연가설이 나타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날 확률이 5%보다 크면은
우리가 설정한 기준보다 많이 나타나니까 연가설을 기각을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돌려고 결과를 봤더니 5%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체 면적은 5%예요.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2.5%, 2.5%.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 95%가 나겠죠. 그래서 요 컷 포인트, 이 컷 포인트를 뭐냐면 보통 컷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기각값 또는 임계값 두 개 다 씁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서 크리티컬 밸류, 크리티컬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각값 또는 뭐 임계값 같이 씁니다. 참고로 1.96은 뭐가 나왔냐면 Z값이 0으로 출발하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가고 갈수록 여기 딱 만나는 점에 이 값의 Z값이 1.96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0을 기점으로 해서 Z값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겠죠. 쭉쭉쭉쭉 하다가 마이너스 1.96 됐을 때의 요 면적이 2.5%라는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유의 확률 값이 여기 떨어지면, 자, 제가 지금 유의 확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0.5%, 0.05, 즉 5%는 이미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정한 게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연가설이 나타날 확률을 구했다면 그거를 유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유의 확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항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각치, 임계치 값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리기 전에 이미 설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통념상 5%로 기준을 삼는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라서 10%도 될 수도 있고 1%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준선을 세우는 거는 뭐 신의 섭리처럼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연구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값이 데이터를 구해서 나왔던 값이 바로 요 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기각값 기준으로 세운 것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거. 이 전체 면적을 보면은 이만큼의 면적이 기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면적이 작죠. 연가설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P-valu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P-value가 바로 유의 확률이에요. 유의 확률이 바로 요 기준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연가설이 나타나는 게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연가설을 채택하냐 기각하느냐를 기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면적. 요 기준의 면적보다 면적이 작게 나타나면 연가설을 기각시킨다. 즉 유의 수준이 0.05로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데이터로 바탕으로 해서 얻은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면 돼요. 면적으로 따진 거.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요 기각값이라고 하는 거. 아까 0.05일 때 기각값이 1.96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쭉 갔는데 여러분들의 데이터에서 얻은 연가설이 나타나는 확률이 되게 작대요. 그럼 눈에 보이다시피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기각치보다 우측에 있어요. 그럼 Z값은 뮤가 0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각치 C라고 저기 써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1.96이었는데 그 P-value 저기 보면 P-value 빨간색으로 칠한데 있잖아요. P-value를 보면은 기각치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한 Z값은 최소한 1.96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논리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p-value,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통계치, 표본에서 얻은 거니까 통계치가 기각치 또는 임계치보다 커야 된다. 두 개의 결과가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저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의 면적으로 봤던 기준 면적이에요. 연가설이 나타나는 확률, 면적, 연가설이 나타날 면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데이터에서 구했더니 연가설이 요만큼 나타난대요. 요만큼.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그럼 기준보다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 확신 못하겠으나 연가설에 나타날 확률이 아주 미미하니 우리가 세운 기준보다 훨씬 적으니 연가설을 기각합시다. 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요 가운데 만나는 점을 보시면은 바로 1.96이죠. 기각값. 아까 요 전에 보여드린 거는 요 면적을 보여준 거고요. 면적으로 했을 때의 연가설 기각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요 5%일 때의 그 기준값이 1.96이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96이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1.96이었는데 요렇게 쭉 가다 보면 당연히 요 부분은 1.96보다 상당히 상식적으로 봐도 크다. 여기서 0부터 출발하니까 0, 0.5, 1, 1.5, 1.9, 2, 2.5에서 점점 커지니까 이 Z값은 여러분들이 구한 요 통계값 Z값은 최소한 그러니까 요 X축이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Z는 최소한 1.96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 되게 헷갈려요. 통계치는 1.96보다 커야 되고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연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5%를 반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 그럼 반으로 나눴을 때 요 면적은 뭐냐? 2.5%예요. 2.5%. 그래서 보시면은 Z값이 1.96일 때 쭉 보면은 0.975. 즉 누적 확률이 97.5%이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은 2.5%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2.5%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5%라고. 자, 그래서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은 5%를 양쪽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모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의 기준도 바뀌는 걸 아까 보여드렸으면 아까 5%인데 똑같은 5%인데 이번에는 1.66 여기 4와 5 사이 그래서 1.645 정도가 되면은 1.645가 되면은 바로 단측 검증으로 했을 때의 Z 검증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요 유의 확률 5%를 양쪽으로 나눈 걸 양측 검증. 나누지 않고 왼쪽으로 몰던 오른쪽으로 몰던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단측 검증.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면적은 같아요. 면적은 같은데 즉 유의 수준은 같아요. 0.05, 5%. 근데 기각치는 달라지죠. 왜냐면 양쪽으로 나눴을 때의 값이 1.965인데 여기에 있던 5%가 2.5%가 일로 싹 넘어와요. 그럼 여기 2.5% 기존에 있던 2.5% 여기서 넘어간 2.5% 유의 수준은 5% 같지만 요 기각값은 면적이 요만큼 넓어졌죠.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마이너스 1.645로 좀 커지죠.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던 2.5%가 우측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2.5%와 넘어온 2.5%가 합쳐져서 5%가 돼요. 그러면 면적이 요만큼 했던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Z값이 0부터 출발한다면 쭉 가다 보면 1.965 했던 것보다 면적이 늘어나 보니까 이쯤 돼서 Z값은 1.645에서 좀 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단측 검증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나중에 그 통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적인 검증력이라든지 훨씬 더 높아요. 통계적 검증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연구 결과가 반복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영역에서는 단측 검증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통계적인 검증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행복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행복하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나이탄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론적으로 뭔가 디펜스를 하려면 이론적인 부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쪽에서 특히 실험 연구가 아닌 경우에 이 단측 검증을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유의 확률은 점영호 유의수보다 작아야 되고, 통계치 Z값은 기가값 1.96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표준 전기분포 말고 뭐 T 분포도 쓰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가설과 그 대안가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각을 하는지 채택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